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10월 2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은 1.39%가 올랐고 S&P 500도 거의 1% 가까이 올랐고 다우도 0.68% 올랐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장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의 시장에서는 그 주요한 그 기술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상승세를 뭐 유지하지 못하고선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그 10월의 마지막 날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출발할 때는 3025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안정감을 찾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아주 힘없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그 매도 우위가 이어지면서 이번에 지수 3000을 또다시 내주고, 그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늘 끝남으로 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은 4개월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4,756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1조 2,559억 1조 2,559억을 개인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한 2,994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밑으로 추락하면서 또 한 차례의 조정을 우리가 걱정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버텨내지 못하고 지수가 후퇴를 해서 장중에 1000을 좀 넘었다가 다시 1000 밑으로 내려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의아했던 게 개인들이 초기에 1000억 넘게 순매수를 유지하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는 순매도 112억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죠? 장중에 많이 팔았다. 코스닥을 많이 팔았다. 아마 좀 실망 매물, 최근에 이제 걸렸던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오히려 332억을 샀고, 기관들도 한 125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도 992.32포인트. 그래서 0.78%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1.29%나 하락을 해서 2970.68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특별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를 좀 짚어드리면, 우선 우리 시장 말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12월 1일부터 메타라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NFT 적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메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하지 않건 이 NFT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선 뭘 잘 모르면 어떻게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테마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 이거는 이제 가끔 심심하면 나오는데 중국이 히토류 쪽의 통제를 좀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시지만 중국이 거의 전 세계 매장량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영향도 있지만 강하게 지속적으로 뻗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관련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했다.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했지만 디지털 자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런 효과로 좀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 또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게임주 같은 건데, 게임주 자체적으로 이제 겨울이 되면 성수기에 접어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폐지 거의 10년 만에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재료가 되죠, 게임주에.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데 관련된 거랑 게임주랑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NFT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이 게임주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M&A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자꾸만 무게추를 이쪽에 자꾸 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그 NHN 블록체인 사업 그 협력 MOU를 맺었다. 이런 게 또 발표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일 핫한 게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재료가 매일 하나씩 터져 나오는 뭐 주가도 뭐 계속 그렇게 가지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무엇인가? 블록체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거 잘 모르면 시장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시장 얘기 좀 빠르게 하죠. 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쁜 예감 있잖아요. 항상 나쁜 예감은 잘 안 틀려요. 오늘도 좀 이제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제가 이제 비교적 무게감 있는 조정이 한 번 남았다 그랬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말대로 속절없이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그래서 뭐 개인들이 1조 2천이 넘게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어저께 이제 좀 오랜만에 상승 움직임을 보였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뭐 오늘 다시 밀리면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 시총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뭐 거의 다 빠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코스피의 대표 주식들이 다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4월이 아니라 10월은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렇게 시장이 힘든 거 보면 진짜 투자자들한테는 10월이 정말 잔인한 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시는데, 나 이제 한국 주식 못하겠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가겠다 하는 분들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미국 시장 하시는 것도 좋고, 한국 시장, 이거 적절히 분배가 되는 게, 그것도 일종의 포트폴리오죠. 그게 이제 좋다고 봐요. 그래서 또 미국 시장도 요새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시장도 상당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점점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나 그렇지만 시장이 뭐 지속해서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장 얘기하는 말미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장이 왜 이런가? 어쨌든 간 시장이 이렇게 이제 비틀거리게 되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주가가 빠지니까 기대도 이제 동시에 나와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투자에 대한 그 전략이나 방향성 같은 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투자를 좀 망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게 투자하는데 좀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게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 골프 경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공이 안 맞아요. 그 생각은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이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쳐보는 거고, 필드에 나가서는, 딱 어드레스 하고, 그냥 심플하게 딱 쳐야, 그게 된다.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으면 공이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투자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니까 내가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오히려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막 도출되고 하지만, 이런 그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간결하게 하는 게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고 있을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랬다. 또 오르는 날은 또 좋았다. 오늘같이 떨어지는 날은 막 불안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루하루 간격을 두고 막 그 투자하는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우왕좌왕한다 그러죠. 이거는 결국은 뭘로 귀결되냐면 투자 손실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을 심플하게 가능하면 심플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그 생각의 끝에 나타나는 그런 전략으로 정리를 딱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뭐가 어떻고 이유가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장은 지독한 수급 불균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지독한. 오늘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8천 원 넘게 팔아요.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원화가 강해졌어요. 원화가 강해지는데 주가가 저렇게 빠져요. 그럼 이건 뭔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주 지독한 수급 불균형이 있다. 그런데 이런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시장이 뭐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예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만큼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 어떤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펀더멘탈이 갑자기 나빠지고 이렇게 빠져야 될 정도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수급이 안 맞는 거예요.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고객 탁금이 뭐 현저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수급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거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수급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사람이 아주 정신없고 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심플하게 해서 딱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그 수급의 불균형은 도대체 어떻게 되면 이게 개선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만 온다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10월의 마지막 날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외국인이에요. 아니, 외국인이 저렇게 팔면, 그 언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돌아올까? 아니, 지금 뭐 우리가 펀더멘털이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도 저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했는데 언제 들어올까? 뭐 이런 거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뭐 저기 매도에다가 공매도까지 플러스 돼 갖고 그러니까 시장을 좋게 보는 쪽보다는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쇼 커버리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수요로 바뀌어서 주가를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매물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좋았단 말이에요. 4, 5개월 동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시장들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그게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에 도달하잖아요. 뭐 유럽이 갑자기 뭐 우리보다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도 뭐 나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계속 찾아 들어가면 결국 중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두 가지 문제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고 중국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이해를 좀 여러분 쉽게 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고 좀 이해되기 쉽게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이제 당연히 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죠. 사사건건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세계 최고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얘기고 중국은 아니 뭐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거에 기본적인 거하고 여기에 이제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게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시진핑 주석이 얼마큼 더 정권을 연장해서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하고도 굉장히 커요. 아시지만 이제 그 육중 전회라고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비공개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이제 결과만 나중에 발표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좀 타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외신에서도 나오고 뭐 분석해서 중국 정치를 논하는 분들도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막 이런 거를 그 쉽게 얘기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기업 길들이기도 하고 뭐 그 각각 성을 운영하는 성장들 길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규제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그 육중전회에서 뭔가 그 시진핑 주석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끌고 가겠죠. 그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규제니 뭐니 하는 중국의 그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좀 안정감을 지금 막 규제 일변도로 가지만 이제 뭐 통치가 확정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안정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이 몇 개월 동안 이 아시아권 증시가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싸다는 게 인식되니까 그때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이유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그 코어에 있는 이유죠. 뭐 그 이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작용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외국인 돌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국내의 수요도 이게 되살아나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개인들이 뭐 외국인들이 팔거나 말거나 막 샀잖아요, 초기에. 그러면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겁도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질문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고객에 딱 하면 현저하게 줄거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뭔가 좀 바뀌는 시그널이 안 오면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악성 매물이나 반대 매물량이나 털려야 될 것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상당히 털려서 사실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매물벽이 상당히 약해졌을 때는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주가가 휙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게 뭐냐? 그게 수급이죠. 수급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면 물량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로우 레벨이죠. 낮은 단계.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매도가 거기서 계속 밟으려면 상당히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매도가 상당히 세게 밑으로 숏을 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죠. 이게 이런 상황들이 막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 지금은 조금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런 게 우리 가시권에 안 왔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월을 진짜 최악의 달을 이미 보냈다. 오늘로서 뭐 종가가 저래서 마음은 쓰리지만 우리는 10월을 그래도 이겨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냥 11월은 10월보다는 분명히 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빠져나가는 쪽이니까 조금씩 이제 상황이 개선되는 쪽이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쪼잔한 매매를 당분간은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제가 썸네일에 써드리는 섹터 말고도 다른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여 개 섹터들이 막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떨어질 때 쫀쫀하게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럴 때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익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해서 주식을 늘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11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 한번 고려해 보자. 뭐 11월이 돼도 계속 매일매일 추적을 할 거지만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시장을 보는 시장관이에요. 그래서 뭐 8.15 모니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제 100만 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서는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위안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그런 터닝 포인트가 또 하루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은 보냈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 그 10월에 뭐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그 제가 연주하는 슬콘생의 10월의 마지막 그 노래 잊혀진 계절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좀 감사하시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여러분 멘탈 관리를 좀 편하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 쓰고 힘들어 하셔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메타버스 43강 브런치 카페 그거 분명히 다시 보세요. 보십시오. 제가 지금 며칠째 이 말씀드리는데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 있잖아요.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건 도대체 뭔가.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 체크하시고 좀 들여다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11월에 투자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권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데 상당히 힘드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렵지도 않은 거니까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11월에 다시 월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